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자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면 근로자든 개인 사업자든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공적 구제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이죠. 개인회생은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도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3년만 이행하면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 탕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아주 유리한 제도죠. 이제는 많이 알려져서 모르는 분들이 없는 것 같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라서 계속 빚을 돌려막으면서 상황을 악화시켜온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처음 알아보는 분들, 이제 막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회생제도의 핵심을 아주 쉽게 간결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 제도는 내가 3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만큼의 빚만 갚고 나머지 갚지 못한 빚은 탕감받는 그런 제도인데요. 무담보 기준으로 빚이 10억 원 이하이면 개인회생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고요. 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은 되지 않고 일반회생으로 그것도 10년간 변제해야 구제받을 수가 있죠. 자, 이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 이상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이 청산가치 보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다면 그 재산 이상을 더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탕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줄어들게 되겠죠. 자,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납부해서 채권자들에게 안분 변제하는 그런 계획을 작성해야 하겠죠. 이 계획을 개인회생 변제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변제 계획은 내가 향후 얻는 소득에서 생활비로 얼마만큼 사용하고 남는 이 가용소득으로 몇 년 동안 총 얼마를 어떤 채권자들에게 어떤 비율로 변제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이때 신청인인 채무자의 재산, 소득, 가족관계 그리고 채무 발생 원인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 채무자에게 가장 적합한 변제 계획안을 수립해야 되겠죠. 이 변제 계획안을 이 채무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제대로 잘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개인회생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거주지나 근무하는 회사의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가 있고요. 법원에서 요구하는 준비서류를 구비해서 개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이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보통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이 곧바로 발령되죠.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채권자들의 독촉이 곧바로 금지되고요.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나 경매 같은 집행도 금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청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만큼 더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독촉 걱정이 해결되면 이제부터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법원의 보정 명령인데요. 이 보정은 사건 접수 후 한두 달 내외로 나오죠. 주로 채무자에게 미흡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 하거나 또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행성에 관해서 해명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대출금을 도박에 사용했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경우와 같이 일견 성실하지 않아 보이는 경우에는 그 변제 금액을 더 높이라거나 또는 변제 기간을 더 늘리라는 그런 권고를 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 보정 권고를 잘 처리하면 바로 법원의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이후에 2차, 3차 보정이 나오면서 사건이 점점 지연되고 그러다가 기각될 위험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정 절차에서 바짝 신경 쓰시는 게 좋겠어. 자, 이렇게 보정만 잘 처리해주면 대부분 개시 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개시 결정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 계획안대로 이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죠. 이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사실상 회생 절차의 구분응선까지 넘은 그런 격인데요. 이 개시 결정이 나면 법원은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과 채권자 집행 기일을 정해주죠. 그러면 채권자들은 법원이 정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요. 또 법원은 개시 결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채권자 집회를 열게 되는 거죠. 보통 실무상 이 개시 결정일 기준으로 2달 안쪽으로 집회기일을 잡고 있는데요. 이 채권자 집회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호 법정에 나와라. 이렇게 몇 년, 연월시와 장소를 정해주는데요. 채무자는 이 법원이 정한 해당 일시에 꼭 해당 장소에 참석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생 절차가 폐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전에 집행일을 잘 체크하셔서 월차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보통 채권자 집행기일에 출석하라고 하면 많이들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사실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 집행은 그냥 회생위원이 호명했을 때 출석 체크만 하는 정도의 간소한 절차니까 법원을 구경하러 간다 하는 생각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채권자 집행 기일까지 마친다면 법원은 이제 변제 계획안을 인가 또는 불인가하는 그런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변제 계획안이 불인가되면 절차는 폐지가 되고 인가되면 변제 계획안은 변제 계획으로 바뀌어서 채무자는 그 변제 계획에 따라서 변제를 하고 최후의 면책까지 받으면 되겠죠. 다만 개인회생은 일반 회생과 달리 변제 계획안이 법원에 의해서 인가되었다 해도 권리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변제 계획안이 인가되었더라도 그 즉시로 채권의 내용이 감액된다거나 또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요.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후에 별도의 면책 결정을 받아야만이 비로소 탕감이 되고 채무가 사라지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변제 계획안이 인가되어서 채무 중 일부만 갚는 것으로 법원이 허가했다 하더라도 면책까지 가던 도중에 어떤 사유로 예컨대 월 변제금을 중간에 미납해서 절차가 중도에 폐지되었다라고 한다면 채무자는 폐지 이후에는 채권 전액을 전부 변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폐지가 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제 계획에 따라서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해서 면책 결정을 받게 되는데요. 당사자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직권 면책을 해주기도 하죠. 하지만 법원에서 직권으로 안 해줄 수도 있고 또 면책이 늦어지면 불리하죠. 그러니까 신속히 면책 신청을 해서 신용을 빨리 회복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이제 막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회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핵심 절차를 안내드렸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